저녁 7시 퇴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다음날 아침에 필요한 물건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새벽 4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택배기사분이 상자를 문 앞에 빠르게 놓아둔 후 그 엘리베이터 문이 채 닫히기 전에 다시 올라탑니다. 아무 메모도 아무런 서명도 없이 배송은 끝납니다. 그리고 아침 7시 출근 준비를 하며 문을 열면 그 상자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 익숙해진 쿠팡 로켓 배송이 만들어낸 우리 일상의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가능한 이유는 정말 오로지 기술이나 혁신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사회가 오래도록 만들어온 조건 때문일까요? 이제 한번 상상해봅니다. 만약 이 택배가 도쿄 외곽의 단독주택 앞이었다면, 혹은 미국의 저밀도 주거지였다면 같은 방식의 배송이 가능했을까요? 문 앞 배송은 편리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누군가 가져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회에서 문 앞 배송은 애초에 시스템으로 설계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 신뢰가 사회 전반에 걸쳐 축적된 상태를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사회적 자본 개념을 정립한 학자 로버트 퍼트남은 사회적 자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앞에 놓여있지만 사라지지 않는 택배, 쿠팡의 로켓 배송은 이 장면이 가능한 사회에서만 비로소 성립할 수 있는 사업 형태입니다. 다시 말해 쿠팡은 한국 사회에 이미 축적돼 있던 사회적 자본 위에서 성장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가 빠른 속도로 작동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차로 2시간 남짓, 수도권의 인구의 절반이 모여있고 아파트 단지 하나에 수백에서 수천 가구가 밀집해 있습니다. 택배기사 한 명이 엘리베이터 한 번으로 여러 집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건 기업이 설계한 전략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조건입니다. 한국 사회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 놓은 공간의 형태입니다. 미국에선 기사 한 명이 하루에 100km 이상을 달려야 합니다. 일본에선 산과 섬이 배송 동선을 끊임없이 나눕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사람은 모여있고 거리는 짧으며 길은 촘촘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속도는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인 결과입니다. 쿠팡 물류센터의 관리자들 중 상당수는 대기업 상상관리, 군 조직, 공공기관 출신입니다. 지시가 내려오면 토론보다 먼저 구조부터 짭니다. 일반 노동자들은 시간의 근무도 기꺼이 감수하고 힘들긴 해도 밤샘 근무도 해냅니다. 한국인들은 주어진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든 일을 끝내는데 익숙한 겁니다. 미국처럼 슈퍼볼 기간이라고 회사를 안 나가는 일 따위는 생기지 않습니다. 전날 밤샘 시위를 해도, 친구들과 늦게까지 음주를 해도, 심지어 아파도 웬만하면 다음날 출근하는 게 한국인들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람직하냐 아니냐를 떠나 이는 특정 기업의 문화라기보다는 한국 사회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해온 노동 방식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한국인들의 절대 다수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도경제학자 더글러스 노스는 한 사회의 성장은 제도와 인적 자본의 축적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쿠팡이 만든 게 아닙니다. 즉 쿠팡은 한국 사회가 만들어 놓은 신뢰의 분위기 위에서 밀집된 국토와 교통 인프라를 활용해 한국이 길러낸 인적 자산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던 기업입니다. 최근 쿠팡이 주력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대만이라고 하죠. 그들이 대만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대만이 이러한 한국적 특성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쿠팡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유일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써봤고 다시 배우기 귀찮기 때문입니다. 이건 설비 독점이 아니라 습관 독점입니다. 정치경제학자 엘버트 허쉬만은 사람들이 조직이나 시스템에 불만을 느낄 때 취하는 선택을 3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불만이 있어도 머무르는 충성, 불만을 드러내는 발언, 그리고 관계를 끊는 이탈. 탈피한 움직임을 언급하는 기사들이 나오곤 있지만 지금은 아직 본격적인 이탈이라기보다는 발언과 이탈 사이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단계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논의가 이미 불만 표출의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플랫폼의 점유율은 고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습관이라는 비교적 연약한 고리로 유지되는 낙인 효과가 풀리는 순간 사용자들의 적응은 생각보다 빠르게 일어납니다. 다른 플랫폼을 써보고 그 낯설음에 적응하게 된다면 쿠팡의 낙인 효과는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 업계에서 점유율의 감소는 그것이 적은 비율이라도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쿠팡 사태의 핵심은 실수라기보다 자신의 성공을 기술과 경영 능력의 결과로만 믿어버린 하나의 착각입니다. 신뢰, 공간, 사람이라는 사회적 자본은 기업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걸 잊는 순간 반작용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최근 쿠팡은 전 국민적인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 사건 하나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보인 이 나라를 대하는 태도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스스로를 미국 기업이라고 규정한 쿠팡은 자신의 성공을 경영 능력과 혁신의 결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의 독과점적 지위 역시 자신들이 만들어낸 성취이기에 소비자들은 쉽게 떠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 앞에 놓인 택배, 하루 만에 도착하는 물건,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만든 사람들, 이 모든 것은 쿠팡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해온 힘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쿠팡이 서구시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쿠팡 사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